주식시장은 폭락하면 거의 대부분이 폭락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폭락하고 웬만한 것들은 사실은 매우 건재한 채로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는 아주 엄중한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맞는지부터 의심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 같은 데 보면 뭐 강남의 아파트값 5억이나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나가 보시면 물론 강남의 아파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 떨어진 거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엄중한 시국에도 오르고 있는 지역이 꽤 많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진짜 시장이 미쳤다.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가계부채 곧 폭발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왜 오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주식시장 폭락해가지고 더 뭐 완전 멘붕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뭐 펀드 사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비즈니스에 투자할 만한 것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있고,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만 버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동산에 계속 몰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기본적인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장이 뭡니까? 매도, 매수. 다시 말해서 공급과 수요. 이 법칙이 역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어요. 일단은 괜찮은 지역은 매매가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도세를 중과해 놔서 중과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양도세로 다 뺏기느니 차라리 갖고 있겠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매물이 없고 또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은 의무 임대 기간 때문에 또 팔려고 하면 과태료가 엄청나죠. 못 팝니다.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가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매매 가격은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 금리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것을 보고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결코 호재가 아니다. 왜냐? 그만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금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유동성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런 건 맞는데 어쨌거나 그 늘린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곳이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 많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사실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런 코로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시장이에요. 왜냐? 몰려다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부동산 뭐 중개업소에 뭐 이렇게 뭐 팀별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가잖아요. 뭐 간다고 해도 둘이 같이 가는 거고, 뭐 부동산 중개업소도 방문한다고 해도 아무리 뭐 하루 종일 뭐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에요, 사실. 물론 세입자가 끼어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해요. 왜냐?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집을 보여줘야 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꺼리겠죠. 암만 해도 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렇긴 하나
비교적 덜 받는 분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일부 지역들, 그런데 비교적 넓은 지역들에서 상승이 계속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정도 이유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시죠? 이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러다가 진짜 뻥 터지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본질적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뻥 하고 터지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도저히 돈의 힘으로도 견딜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 점점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나빠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예, 부동산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이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양도세 너무 많아서 못 판다, 뭐 과태료 많아서 못 판다,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살만할 때 그런 하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과태료가 문제입니까? 양도세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예. 그런 상황이 오면 부동산이 폭락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이를지 안 이를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본질을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왜 폭락했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막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던져요? 예. 그리고 왜 개인들은 왜 던져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이 꼭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 대주주. 밖에 없어요. 예.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 외에는 주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죠?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주식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아니 내가 어디 거주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내 집이 아니어서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뭐 어디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필수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마구마구 던질 수는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한 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주식 폭락이 뭐 역대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로, 두 번째 가장 하락폭이 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하락의 폭을 보는데 그만큼 지금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가장 큰 폭락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IMF 때, 또 한 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두 번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도 보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건재했던 부동산들이 매우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면 거의 대부분이 폭락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폭락하고 웬만한 것들은 사실은 매우 건재한 채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과 주식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폭락을 자꾸 옵니까 안 옵니까 언제 옵니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폭락이 올 건가 안 올 건가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본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실수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실수요가 선호하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수요가 선호하는 아파트 뭡니까? 아, 그렇죠. 강남의 아파트.
그거 사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하나 플러스 하나를 더 더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실수요가 선호하는 아파트 플러스 안 오른 아파트.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하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실수요가 선호하지만 강남처럼 많이 올라간 데를 사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거야말로 폭락이 오기 시작하면은 매우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도 선호를 하고 있고 오르지도 않았어. 이런 거라 그러면은 뭐가 걱정이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예. 널려 있지는 않습니다. 널려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죠. 예.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조금 좀 수고를 해야죠.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한계에서 없는 거죠. 예. 그 한계에 갇혀 있으면 영원히 안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조금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안전한 대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나리오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래의 시나리오가 점점 이렇게 부풀어 가서 뻥 터지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예, 그 전에서 진정이 돼 가지고 점점 이 위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가 완만한 하향 곡선이든 아니면 완만한 상승 곡선이든 이런 걸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 아니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이제 초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위기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게 위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다 어떻게 예측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 장기화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들 뭐 어둡습니다. 예, 마음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또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솔루션으로 해서 예,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장기화될 줄 알고, 예. 부동산도 다 팔고, 예. 코로나 걸릴까 봐서 다니던 회사도 다 그만두고, 코로나 안 걸려야지 하고, 맨날 집에 꽁꽁, 숨어서 잘 지내서, 예. 코로나는 안 걸렸어요. 예. 그런데 회사는 잘리고, 예. 가난뱅이가 됐어요. 예,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혹시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이것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